안녕하세요. 오늘은 두산 퓨얼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스피에 등록되어 있고요. 336260입니다. 두산그룹의 구조조정으로 두산 계열의 주가가 출렁이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두산 퓨얼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숫자를 먼저 보고 가면요. 숫자를 보면 아시겠지만 두산 퓨얼셀은 상장한 지 오래되지도 않았고 애당초 두산의 사업 부문에서 독립한 것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산 내부의 숫자를 발라내서 알아내야만 과거와 비교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외부인으로서는 이게 어렵습니다. 두산 퓨얼셀이 분사하기 전인 두산의 사업 보고서를 살펴보면 두산 퓨얼셀의 사업 부문인 연료전지가 기타 부문에 속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부문처럼 분야가 아예 떨어져 있다면 각 개별 사업 부문별로 매출 등이 확인 가능하겠지만 기타로 묶여 있어서 연료전지가 얼마의 매출을 만들어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이 숫자만 보고 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일단 보면 2019년 매출 2200억 정도였고요. 영업이익은 195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119억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 1분기, 올해 1분기에는 굉장히 떨어졌는데요. 매출액이 200억으로 작년에 비하면 10% 수준에 머물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적자로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마이너스 46억, 당기순이익 역시 당기순 손실로 전환하면서 마이너스 34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손실이 어떻게 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앞에서도 살짝 말했지만 두산 퓨얼셀은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소와 산소의 전기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연소 과정 없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장치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고효율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수단입니다. 두산은 물론 한국과 인류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연료전지에서도 각기 기업마다 하는 역할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발전용 연료전지의 원재료를 사와서 총괄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역할, 마지막 제조 공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으로 보자면 브랜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지만 단점으로 보자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제품 하자에 대해서 문제가 지적될 때 두산 퓨얼셀이 많은 부분을 책임져야 할 수도 있는데요. 이 기사는 실제로 두산 퓨얼셀의 제품에 문제가 생겨서 부품사와 소송이 걸린 내용을 다룬 기사입니다. 캐나다 업체가 납품한 슈퍼 모듈에서 하자가 발견되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완제품 제조업체는 자체적인 역량도 중요하지만 부품에 대해서 역시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계약 단계에서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계약을 통해 부품의 문제로 완제품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만 보면 두산이 여기서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데요. 두산 측의 소송장은 두루 뭉실한 반면 부품사의 소송장은 매우 구체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내용을 옮긴 기사 내용을 보면 부품의 번호를 이야기하면서 그 부품에 대해서 어떤 업무가 진행됐는지도 언급을 하고 있고 비용에 대해서도 모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산 측에서는 하자 보수, 자재 반환 등 전체를 뭉뚱그려서 제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사만 봤을 때는 두산 퓨얼셀의 역량이 조금 아쉽게 보이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이 부품의 문제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두산 퓨얼셀인데 부품사에서 소송을 제기한 쪽은 두산 퓨얼셀 아메리카로 이를 종속회사로 두고 있는 모기업 두산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에 두산의 분기 보고서를 보게 되면 두산 퓨얼셀 아메리카는 두산의 종속기업으로 나타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앞에서 봤던 내용에 따른 소송이 실제로 발생을 하더라도 당장의 금전적인 압박을 두산 퓨얼셀에서 받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거나 최종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검수할 수 있는 역량, 그것을 구분해서 계약서에 기재할 수 있는 역량 등이 필요한데 두산에서 이것을 제대로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몇 개의 기사로만 확인이 되고요. 아마 두산의 홍보팀이 이를 잘해서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공시자료나 다른 자료 등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두산 퓨얼셀의 매출을 보게 되면 명확하게 발전용 연료전지밖에 없습니다. 해당 사업부만 두산에서 떨어져 나왔으니 당연할 수밖에 없죠. 판매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 발주처가 발주를 하고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의 주요 매출처를 보게 되면 SK건설이 34%, 한국서부발전이 28%, 그리고 두산이 조금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신그린에너지가 19%, 그리고 그 외 기타가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황과 미래 가치에 대해서 살짝 본 것 같은데 숫자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회계 연도가 길지 않으니까 비교되는 대상도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속성을 위해서 사업보고서부터 보도록 하죠. 일단 사업보고서를 보면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은 앞에서 본 것처럼 2200억을 기록을 했고요. 매출 원가 1950억 정도,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256
36억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제작 효율 면에서는 매출 원가가 87%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관비를 제외하고도 영업이익을 봤을 때 8%가 넘는 195억을 기록했습니다. 생산과 영업에서 모두 효율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덕분에 당기 순이익 역시 120억 가까이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재무 상태표에서는 그렇게 꼽아볼 만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업계 평균이라는 것을 잡기에는 연료전지만 따로 떼서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기업도 많지 않고 두산 퓨얼셀의 연속성도 없기 때문에 제대로 꼽아보기가 어려운데요. 다만 부채 비율을 본다라고 하면 약 200%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장기업의 안정권 수준에 있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좀 더 안정적인 수치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계정을 보게 되면 확실히 매출에 관련된 계정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채에 해당하는 계정의 금액이 많이 큰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 비유동 부채의 사채 계정입니다. 비유동 부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계정이 나타내는 숫자를 바탕으로 추정을 해보자면 두산에서 꽤나 괜찮은 상태로 성장을 해서 나왔다기보다는 두산에서는 기초적인 수준만 가지고 나왔고 이제부터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자금도 필요하고 현재는 자금 융통이나 생산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제 기준에서의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의 분기 보고서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죠. 매출액을 먼저 보게 되면 200억 수준으로 작년 연간에 비했을 때 10% 수준입니다. 1년에 25%가 지난 시점의 숫자인데 매출이 10%니까 낮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주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 산업이라는 관점으로 보자면 공공발주 등 연초보다 연중후반에 더 많은 매출이 발생할 수 있을 테니까 실망하기는 이를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매출 원가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제1기에는 원가율이 88% 정도였는데 2020년 1분기의 원가율은 97%에 달합니다. 이건 뭐 만드는 게 손해인 수준의 원가율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판관비를 반영하면 영업이익은 영업손실로 전환했습니다. 당연히 당기 순손실도 날 수밖에 없고요. 매출 원가에 영향을 준 요인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실제 납품업체 등에서 받는 원재료의 가격이 조금 상승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상승한 그 상승률은 1에서 2% 수준이라서 매출 원가가 88%에서 97%까지 뛰는데 오직 그 원자재의 가격만으로 이렇게 뛰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가 판매 전략이라고 보기에는 글쎄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 굉장한 경쟁이 있어서 과열되는 상황이라던가 치킨 게임이 벌어지는 상황이었어야지 이 정도로 원가율을 낮춰서 파는 것이 의미가 있을 텐데 그렇게 보이는 산업 상황도 아니라서 이렇게까지 매출 원가가 오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인이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일 것 같고요. 이처럼 숫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긴 했지만 사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더 주목받는 것은 이 같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 더 있죠. 바로 두산그룹 채권단의 코멘트입니다. 바로 두산 퓨얼셀을 팔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것인데요. 두산그룹이 여러가지 핵심 계열사, 두산 인프라 코어까지도 매각을 추진하는 가운데 두산 퓨얼셀 등 일부는 미래 성장을 위해서 남겨두기로 했다라고 두산그룹 채권단이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두산 퓨얼셀의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아 보이는데요. 두산의 채권단도 결국 두산이 제대로 된 수익을 내야 이를 바탕으로 이익 회수를 제대로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두산 퓨얼셀을 두산그룹에 남겨둔다는 판단을 한 것은 두산 퓨얼셀의 미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업 분석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전문가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고 유추해내는 것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두산 퓨얼셀의 모습을 좀 정리해보면 연료전지라는 미래 먹거리를 위해 노력하는 점이라던가 두산이라는 뒷배를 든든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채권단에서 퓨얼셀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 등은 주가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1분기 실적에서 이상한 숫자들이나 붐업체와의 계약 소송에서 엿보이는 두산 퓨얼셀의 역량, 이 같은 것들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주식시장의 주가의 흐름은 이 같은 논리와 무관하죠. 올리는 세력이 있으면 따라 올라가고 시장의 관심을 못 받으면 떨어지는 것이 주가의 본질 중 하나이니까요. 그럼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일봉 차트를 보면 활약이 그지없습니다. 두산그룹의 조정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고 난 다음부터 굉장히 급격한 상승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상한가에 가깝거나 20% 가까이 성장한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5월 11일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5월 26일 18%, 6월 10일 18.95%, 6월 11일 21%, 그리고 오늘 상한가 삼성중공업, 우량주처럼 미친듯이 매일같이 상승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상한 일이지만 이처럼 상승하다가 적당히 쉬어주고 상승하다가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오르는 것은 정말 탄탄하게 오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면서 올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좀 더 빠른 시점에 이 주가의 수급을 관심을 가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히 두산퓨얼셀이 눈에 띄었던 이유는 바로 이 같은 주가 흐름 때문입니다. 두산퓨얼셀은 오늘 마치 그냥 오르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올랐다가 크게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장 막판까지 흘러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다르게 최근 주목받았던 두 가지 주식을 대표적으로 보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크게 빠졌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었고요. 2차전지로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던 LG화학의 경우에도 오늘은 크게 힘을 쓰지 못하고 낮은 지점에서 자리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면 두산퓨얼셀은 정말 탄탄하게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결국에는 상한가 까지 올라갔는데요. 물론 오늘 두산퓨얼셀만 이렇게 움직인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두산퓨얼셀만큼 탄탄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움직인 주식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살펴본 바에 따르면 두산퓨얼셀의 본질은 살짝 의구심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주가의 흐름은 정말 신뢰가는 수준인데요. 게다가 오늘의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이 엄청나게 붙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말은 시장의 주목도가 이만큼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것인데요. 물론 오늘의 마감과 내일 시초가를 끝까지 한번 보긴 해야겠지만 적어도 지금 수준으로 오늘이 마무리된다면 이번 주에 상한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승장이 한두 번 정도는 더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산퓨얼셀을 좀 주목해서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두산그룹에서 주목받고 있는 주식 두산퓨얼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가의 수급만큼이나 본질도 탄탄해지길 기원하면서 저는 그럼 다음에 새로운 주식과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